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향후에도 두 분의 사이는 좀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두 분 간의 만남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희 사전에 없을 겁니다.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 제가 윤석열 총장님께 대해서 아마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시작부터 계속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는 없거든요. 다만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야권이 커진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각 후보별 10분간 비전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기자단과의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년 전 사진입니다.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V3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서울을 치료하기 위한 V4를 실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비전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좀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제 비전을 밝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셨길래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제가 저는 길이를 좀 짧게는 했었는데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더 이상 서로 이렇게 날선 공방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제 각오를 먼저 밝히고 가치와 성숙의 사회, 그런 대한민국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계 1등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반드시 1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실제로 연대의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합류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님께 대해서 아마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시작부터 계속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야권에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안 하신 상황이어서 정치를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야권의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야권의 지지층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1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도 넓혀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윤 총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정치권 들어오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정당을 만들어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그런 큰 성공도 거두어봤고 또 실패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 총장님께서 야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로라도 자리를 잡으실 때 저는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최선을 다해서 윤 총장님이 야권에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이 자연인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실무 협상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면 이제 후보 간 협상으로 타결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 후보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 시한을 지킨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팀 간에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 두 후보가 소통을 해서 그 교착 상태를 큰 틀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서 후보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당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협상팀의 의견이나 협상 전략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염원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더 높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분노하고 계시는 야권 지지자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일화에 임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지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와 합의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반면 두 후보들께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셨고 이 발언에 대한 좀 두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후보 간에 합의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죄송하게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보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이 후보 단일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야권 단일화도 굉장히 어려워지면 물론이고 이제 야권 단일화가 끝나고 야권이 반드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야권이 더 큰 정말 통합을 이루어서 함께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이
우리 두 후보, 양 후보가 만나서 그 단일화의 시한도 합의를 했고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하는 날짜까지도 못을 받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 단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이후에까지 지는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서 선거를 끝까지 돕고 함께 뛴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마라톤을 하시는데요. 마라톤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은 꼭 결승선까지 들어갈 수 있게 페이스메이커를 하자 하는 취지의 그런 양 후보 간의 굳은 결의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약속 중에서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기본적인 원칙 외에 단일화의 구체적인 협상 방식이나 단일화 방법, 그 여론조사 문구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보다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합의는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단일화 과정과 단일화 이후의 행보, 심지어는 그 이후에 서울시정을 연립정부라고 표현해도 좋고 공동경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둘이 함께 뜻과 능력을 함께 모으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얘기된 게 있습니다만은 단일화 이전까지는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3자 대결 결과에서도 오 후보님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렇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저에게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3자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의식적으로 지켜보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이번 기회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디딤돌 역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은 감사하지만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만약에 19일까지 단일화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후보 간에 오늘 아침에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을 서로 주고 받으셨는데 향후에도 두 분의 사이는 좀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두 분 간의 만남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희 사전에 없을 겁니다. 19일까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협상 상황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협상은 비교적 제가 듣기로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아마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됐고요. 이제 막바지 몇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일화 실패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확인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느 후보나 본인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출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왜 안철수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장문의 입장을 내셨고 또 저도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도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를
밝히는 글을 올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는 과정에 좀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조금 좀 상황이 불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출마 전부터 어떤 경우에도 야권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분열된 상태에서 단일화가 안 되고 본선에 이르면 필패한다 하는 어떤 절박감, 의무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정식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열흘 동안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기다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님께 외람되지만 우리 당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저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충심, 그 진정성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대표 선수 후보가 된 만큼 절차와 그리고 내용을 갖추어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만 변했을 뿐이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말 지상명령이고 이 정부 다시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국민적인 지상명령이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하는 데는 그 굳은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저께 그 윤석열 지금 아직 이제 정식으로 정치 시작을 선언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야권이 커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야당이 그 당과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맞이할 확률이 높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짚는 과정에서 조금 좀 그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조금은 좀 서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희망컨대는 앞으로 이런 그 각자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후보끼리는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일은 피차간에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부터 엄격하게 실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열을 야기하는 후보라고 표현을 쓰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위원장께서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만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큰 이변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치르는 이유는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다 정말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통합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만에 하나 윤 총장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오히려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고민, 우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말씀드리고 더 큰 야권을 만들고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통합된 야당을 만드는데 저는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도 사실은 간접적인 형태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측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일화 후보, 야권 단일화 후보 어느 쪽도 쉽게 얘기해서 함께하는 모습이나 이제 도와주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분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기웁니다마는 혹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마 한두 차례 제가 밝혔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야권이 되는데 본인도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 이후에 그런 양측의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혹시 독자 출마로 선회할 혹시 가능성도 좀 품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이미 작년 12월 20일 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선거의 의미는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이니까 이번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야권은 크게 합쳐야 된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행동을 보시면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폄훼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험한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자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단일화 자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까봐 그냥 저는 뭐 여러 가지 폄훼도 그냥 삼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 점을 보시면 제 진심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시더라도 공동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 곤란한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질문만 나오면 우리 두 양 후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도리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공동정부 내지는 연립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도 연립정부가 이뤄낸 기적이고요. 또 독일 통일도 또 역시 연립정부가 이뤄낸 그런 성과입니다. 아마 독일 사례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독일은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쌓여져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정치인 간의 또 인간적인 신뢰, 정치인 간의 신뢰, 믿음 이런 거를 끝까지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요.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해프닝이 있어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나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고 우리의 바람직한 경쟁은 또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하는 모습을 방금 전에 이렇게 비전 발표하는 모습에서 아마 보시고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패자가 승자를 돕는 그런 선거운동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우리 둘 중에 어느 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다면 아마 나머지 한 명이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마 지켜보시게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저희 두 후보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부디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단일화 시한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그때 저희 두 사람이 당당하게 밝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